우리가 흔히 기술 덕분에 더 쉽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큰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를 갈라놓는 바로 그 기술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할머니의 지혜와 손자의 인공지능이 만나서 어떻게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는지 그 놀라운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단순히 그냥 기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빠르게 늙어가고 또 동시에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이 디지털 격차라는 게 어떻게 변해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예전처럼 단순히 기기가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집에 컴퓨터 있어요? 이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완전 다르죠. 식당에 갔는데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고 은행 업무는 모바일 뱅킹으로 봐야 하고 이런 게 당연한 세상이 됐잖아요. 이걸 못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외되는 거죠. 실제로 2024년에 나온 한 연구를 보면요. 이런 급격한 변화가 많은 어르신들께는 연결된다는 느낌보다는 사회적으로 박탈당했다는 느낌을 준다고 해요. 모두를 위한 기술이라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버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말이죠. 이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이 기술의 가장 끝에 있는 바로 AI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AI가 또 다른 장벽이 아니라 정말 뜻밖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상은 하셨겠지만 데이터를 보면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의 생성형 AI 이용률 당연히 가장 낮습니다. 특히 70대 이상은요. 63%가 나는 그거 전혀 모른다고 답할 정도로 심리적인 거리가 아주 멀어요. 하지만 AI를 직접 써보신 소수의 어르신들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일할 때 쓰는 도구가 아니야. 그냥 내 얘기 들어주는 친구지. 바로 이 지점.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 바로 인공공감이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Artificial Empathy라고 하죠. 물론 AI가 진짜로 우리처럼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만큼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 먼저 목소리 톤이나 표정 아니면 채팅창에 쓴 글 같은 걸로 감정 상태를 파악해요. 그리고 나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쫙 뒤져서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위로가 될 만한 반응을 찾아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나눴던 대화를 다 기억해서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형 대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공공감 기술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기억을 보존하고 관계를 돌보고 또 마음을 보살피는 정말 따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인생사랑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AI 챗봇이 어르신들한테 살아온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대화 내용이 차곡차곡 쌓여서 한 권의 자서전으로 만들어져 가족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냥 잊힐 수도 있었던 소중한 기억들이 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요. AI가 글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이 그때 그 시절 우리 집은 이랬지 하고 묘사하면 그 설명을 바탕으로 직접 사파까지 그려준다는 겁니다. 글쓰기가 어려운 분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게 그 물리적인 장벽을 넘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지털 유산을 만들어주는 거죠. 기억을 보존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돌봄에서도 AI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이 효돌이라는 반려 로봇처럼요. 딱 보면 7살 손주 모습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깊은 사랑, 내리사랑이라는 본능을 자극하도록 아주 섬세하게 설계된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이 효돌 로봇을 사용한 어르신들의 우울 지수가 무려 46%나 감소했어요. 6.28에서 3.40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진 거죠. 이게 그냥 기계가 아니라 정말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한 사용자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로봇이 할머니, 내 손 잡아줘.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왈칵 났다고요.
이렇게 로봇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고 약 드실 시간도 챙겨주고 이러면서 어르신들이 다시 누군가를 돌보는 주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큰 위로를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따뜻한 기술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기술의 가능성을 제대로 또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사람의 손길이 더해진 윤리적인 고민이 반드시 뒤따라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서 나눈 아주 개인적인 대화가 혹시 유출되진 않을까 하는 프라이버시 문제. 또 기계에 너무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그리고 만약에 이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면 그때 겪게 될 상실감은 또 어떻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명확합니다. 기술로 사람을 대체하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과 사람을 더 잘 이어주는 다리로 활용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뭐냐? 동년배 교육입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서로 가르쳐주는 거죠. 실제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 프로그램을 보면요. 기술에 익숙한 어르신들이 동년배를 가르치는 건데 그 성과를 보세요. 불과 몇 년 만에 혜택을 본 분들이 400여 명에서 2만 명 이상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역시 기술에 사람의 손길이 더해질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죠. 아니,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르치는 분들이 배우는 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기 때문이죠. 아유, 나도 그거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 천천히 해봐. 이런 한마디가 가능한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아온 경험, 이게 그 어떤 최첨단 기술보다 강력한 공감과 신뢰를 만들어내고 배우는 과정을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기술은 점점 더 똑똑해져서 우리의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인공 공감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그 기술을 발판 삼아서 사람들 사이에 진짜 공감과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야겠죠. 할머니의 지혜와 손자의 AI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처럼요.